반갑습니다. 오늘은 19강 패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각형 패턴 3 삼각형 패턴 세 번째 시간이죠. 확산 삼각형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턴들 확산 삼각형 영어로는 브로딩 포메이션 그리고 다이아몬드형은 다이아몬드 패턴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이 두 패턴은 사실 발생 빈도가 아주 낮아요. 자주 발생하는 패턴은 아닙니다. 일종의 변종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확산 삼각형. 일단 생긴 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확산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파동이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하는데 전고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는데 전저를 또 이탈을 해요. 그리고 상승을 하는데 또 전고를 돌파합니다. 요런 모양새예요. 이거를 손으로 그어보면 그 저항선, 그러니까 상변은 계속 상승을 하고요, 하변은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이 양 저항선과 지지선이 점점점 확산을 하는 모양새죠. 요거를 이렇게 그어보면 자,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은 이렇게 수렴형 삼각형이었죠.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서 각이 좁아지는 요런 형태의 삼각형 패턴을 알아봤는데, 이거는 뭡니까? 점점 각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다, 그죠? 요거를 변종 패턴이라고 합니다. 확산 삼각형. 그러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락을 해서 여기 이탈, 보통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기존의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이 된 상태에서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전자가 이탈되고 하락을 하는 요런 모양새, 요거를 확산 삼각형 브로딩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저점은 계속 낮아져 가고, 그리고 그 파동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입을 쫙 벌린 모습이죠. 이건 제가 이제 그 김정환 님이 지으신 그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그거를 다 읽진 않았고 그 교보문고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된 패턴이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저도 공부를 했던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 패턴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삼각형의 특이한 변종으로서 발생 빈도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 패턴의 특징은 추세선이 수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는 형태이다. 그죠?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통제되지 않는 매우 감정적인 시장을 암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매우 감정적인 시장을 암시한다. 그렇다는 말은 약간 과열의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일목파동론에 Y파동이라고 있어요. 일목파동론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M파동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Y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제
일목산인은 이거를 Y 파동이라고 했고, 이거가 서양에서는 뭐 브로딩 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확산 삼각형의 형태다. 그 일목균형표에서도 이런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파동론에서 Y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이후에는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높고 거의 천장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거의 천장골에서 나오고, 이 패턴이 나온다는 말은 이 하변을 이탈하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차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발생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비트코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약간 요런 것도 확산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점이 점점 고점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저점도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점점 확산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탈하면 급락, 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대충 요런 패턴을 이제 확산형, 확산 삼각형,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이건 제가 책을 발췌해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특이한 변종으로서 발생 빈도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 패턴의 특징은 추세선이 수렴하지 않고, 그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정점으로 파동이 점점 수렴한다, 응축한다, 이걸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확산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는 형태이다. 그러면 이게 왜 천장형에서 보통 나오고 이 이후에는 하락을 암시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원리를 알면 됩니다. 원리를. 무조건 이 패턴을 외워가지고 이 패턴이 나면 이렇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왜 이럴까에 대해서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파동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승을 했는데, 자, 당연히 이제 파동의 세약 부분 조정이 시작되겠죠. 조정이 시작됐는데, 자, 다시 상승을 합니다. 다시 상승을 하는데, 원래라면 이제 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항 라인. 근데 저항을 뚫었어요. 그죠? 저항을 뚫었습니다. 뚫었으면 그럼 이 이후에는 제가 검은색으로 일단 저항을 뚫었어요. 저항을 뚫었으면 이 이후에는 이 그 기존 전 고점이 상당한 저항이었는데 그걸 뚫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게 올바른 어떤 모양새죠. 왜냐면 이 부분이 기존의 저항이었는데 그걸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를 했으면 안착을 시키고 여기서 다시 지지가 받고 날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탈을 했어요. 그죠? 이탈을 해가지고 전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저 부분도 빨간색으로 할까? 이 전저 부분도 상당한 상당한 이제 그 지지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탈했죠. 이탈했으면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해도 다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맞는데,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또 올라갑니다. 또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이 전고점 여기도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을 또 뚫어요. 또 뚫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뚫었으면 여기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올라가야 되는 게 좋은 그림인데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탈돼요. 또 이탈되는 겁니다. 이탈돼서 기존에 또 전저,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인데, 근데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전고의 저항 라인을 돌파했으면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매수세를 유지를 못하고 다시 이탈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고를 돌파를 했다는 말은 상당히 강한 매수세인데 그 매수세가 금방 죽어버려서 다시 매도세에 눌려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안착시키지 못하고 또 내려오는 형태. 그럼 이 부분에서 뭐를 뜻하느냐? 이 부분에서 뭐를 뜻하느냐? 과열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지지와 저항 살짝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동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 여기 지지받고 날아가는 경우, 그리고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돼서 내려가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지지받고 날아가는 거는 뭐다? 어떤 강력한 힘의 개입이라고 했는데, 돌파해서 이탈되면 뭐다? 이거는 과열이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보다 과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과열은 누가 만드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 개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우 통제되지 않는 매우 감정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과열권에서 막 일종의 뇌동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막 전저가 계속 이탈돼 나가는 것도 뭐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양새다. 불안정한 모양새고, 이런 패턴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뭐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긴장을 하고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이탈 여부를 확인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생긴 걸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가지고 조정받죠. 네. 확산형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산형이 비슷해요. 그죠? 여기서 요렇게 그 저항선도 확산되고 지지선도 확산되죠. 상변과 하변이 점점 각을 벌려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까지는 확산형이랑 같은데 여기서 뭐다? 다시 수렴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시 끄어보면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죠. 그럼 뭐다?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이걸 빨간색으로 다시 덮어볼까요? 빨간색만 보시면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천장권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탈을 하고 재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천장형에서 나오는 어떤 그 추세 전환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산형이라든지 확산삼각형이라든지 다이아몬드 패턴, 그 둘 다 보통 하락을 암시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모양새예요. 요런 모양새. 아시겠죠? 확산형은 요렇게 가는 거고, 다이아몬드형은 요렇게 가다가 다시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여기서 돌파를 해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돌파나 아니면은 이탈의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은 이 정리를 하자면 가격이 확산한 후에 수렴하는 형태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확산형과 확산형 플러스 대칭 삼각형. 대칭 삼각형은 우리 패턴 첫 번째 교육에 배웠었죠. 확산형과 대칭 삼각형이 결합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산형과 그 다음에 대칭 삼각형이 같이 결합된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형이죠.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패턴의 완성이 그렇습니다. 패턴의 완성이 이렇게 있으면 파동이 여기서 뭐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요걸 이탈하는, 그러니까 요선, 이 상승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할 때, 이때가 패턴의 완성이 되면서 보통 이 하락 이탈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무조건 나와야겠죠, 여기는. 그리고 요 패턴은 정말 드물게 나타나요. 패턴의 발생 빈도가 드물다. 그리고 이 패턴은 보통 천장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나마 천장에서 자주 나온다. 그래서 천장에서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천장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이아몬드형 패턴이 나왔다면,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에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면 지속형 패턴이겠죠. 근데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반전형 패턴이다. 이제까지 상승했던 파동을 하락 반전시키는 패턴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용도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얼추 여기가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확산을 했죠, 그죠? 확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대칭 삼각형, 대칭 삼각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에 다이아몬드형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이탈하고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저 이탈하고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이아몬드형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런 패턴이 나온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장을 했고 근데 다시 수렴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탈될 수도 있겠다. 이탈되면 난 바로 잘라야지 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탈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 라인에다가 이 선에다가 얼러트를 걸어 놓는 거예요. 얼러트 뭔지 아시죠? 여기다가 요 선에다가 지금 제가 이 선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얼러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향 돌파, 이 화살표가 하향 돌파됐을 때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하향 돌파되는 순간에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오겠죠. 그럼 이메일이 날라오면 하향 돌파됐구나. 그러면은 바로 거래소 들어가서 자르든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천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패턴이다.
요것도 원리는 같아요. 일단 확산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고점은 높여가는, 다시 그려봅시다. 자, 이까지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탈, 또 이탈이죠. 뭐다? 과열로 인해서 정고 돌파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안착시키지 못하고 또 내려오는, 그러면서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양새를 하다가 이제 수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렴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힘싸움이 이렇게 이제 변종 확산형이 나오다가 이제는 방향을 결정짓기 위해서 어떤 그 시장이 이제는 제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제어가 되는 모습인데, 요 앞에 과열, 이 앞에 과열들이 과연 이 대칭 삼각형에서 과열로 들어왔던 물려있던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판단의 관건이고, 이게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이탈돼서 나갈 거고, 해소가 되고 만약에 새로운 뭐 호재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힘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돌파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하락 패턴이라기보다는 이 수렴에서 어떤 식으로 파동이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확산 삼각형과 다이아몬드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두 패턴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뭐 요런 패턴들이 있다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짧게 끝냈네요. 22분 네, 끝냈네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웬만하면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자자 안녕.